여러분, 절대 이 음식들을 잘못 드시지 마세요. 표고버섯, 검은콩, 두부. 매일 드시는 이 세 가지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78% 이상이 이 음식들의 잘못된 조리법으로 건강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지식한상에서 이 세 가지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 완전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세 가지 식재료에 대해 정말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 검은콩, 그리고 두부입니다. 이 음식들 몸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2가지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의 진짜 효능. 둘째, 표고버섯에 대한 무서운 소문, 진실은 무엇인가? 셋째, 표고버섯 제대로 먹는 법. 넷째,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째, 검은콩의 혈관과 당뇨 효과. 여섯째, 검은콩의 뼈 건강과 탈모 효과. 일곱째, 검은콩 조리법에 따른 효능 차이. 여덟째, 검은콩 먹을 때 주의사항. 아홉째, 검은콩 꿀 조합. 열째, 두부의 놀라운 효능. 11번째, 두부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 12번째, 두부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이 12가지만 알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표고버섯에 생명의 비약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 증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표고버섯의 진짜 효능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2가지 방법으로 없애줍니다. 첫째,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빠르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둘째, 장에서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인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0에서 30%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에서 30%입니다. 무시하실 수 없는 수치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기능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표고버섯 하나면 됩니다. 돈 한 푼도 더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과 감염 저항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더 활발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한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표고버섯을 5개에서 10개씩 드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염을 막아주는 항체 IgA가 증가했습니다. 몸의 염증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에 대한 저항력은 높아지고 몸의 염증은 줄어든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체중과 혈당 관리입니다. 요즘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표고버섯이 이 부분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 100g의 칼로리가 겨우 34칼로리입니다. 34칼로리입니다. 거기에 식이섬유가 4g 들어있어서 배부름은 오래 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리할 때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표고버섯을 넣으면 맛은 그대로이면서 칼로리는 2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표고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밥 드실 때 표고버섯 반찬 꼭 함께 드세요. 네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와 자연 조미료 역할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혈관 세포를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노화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의 진한 감칠맛 덕분에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써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우린 물은 천연 육수입니다. 인스턴트 조미료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인데 왜 심장에 무리가 간다, 신장이 망가진다는 무서운 소문이 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고버섯의 4가지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소문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표고버섯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 표고버섯에 퓨린이 많아서 콩팥에 무리가 간다. 칼륨 때문에 신장 질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된 정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실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우신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이 생긴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정 환자들의 특수한 상황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칼륨과 퓨린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린 표고버섯에는 이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 표고버섯 100g에는 퓨린이 20에서 30mg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말린 표고버섯 100g에는 379mg이 들어있습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성분이 농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100g을 한 번에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5에서 10g 정도만 요리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 퓨린 섭취량은 아주 적습니다. 문제는 일부 신장 질환자가 말린 표고버섯을 많은 양으로 자주 드셨을 때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곡되면서 표고버섯은 신장에 나쁘다로 퍼진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생 표고버섯과 말린 표고버섯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생 표고버섯은 90%가 수분입니다. 영양소 농도가 낮습니다. 매일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성분이 최소 5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생표고 위주로 드시고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린 표고 국물을 진하게 오래 우려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말린 표고를 진하게 우린 국물에는 퓨린과 칼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국물을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표고버섯을 주 2에서 4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표고버섯 기준으로 한 번에 3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생표고 위주로 주 1에서 2회,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표고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문입니다.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다. 버터에 볶고 고기랑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 소문 들어보셨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요리한 재료들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표고버섯을 버터에 기름지게 볶고 베이컨이나 햄과 함께 짜게 조리해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표고버섯입니까? 버터와 베이컨입니까? 첫 번째 진짜 문제는 과도한 기름입니다. 표고버섯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흡수합니다. 버터나 식용유를 많이 쓰면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관을 막습니다. 표고버섯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짜 문제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표고버섯이 아닙니다. 반대로 표고버섯 자체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에리타데닌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치워줍니다.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기 요리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 때가 됐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을 멀리하지 마세요. 표고버섯, 올바르게만 드시면 혈관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4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이 좋습니다. 생표고버섯 기준, 한 번에 3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조리했을 때 반 컵에서 1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 효과는 충분히 보시면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신장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2번 생표고 위주로 2~3개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피하세요. 버터나 식용유를 많이 써서 기름지게 볶는 것, 햄, 베이컨, 소시지와 함께 짜게 조리하는 것. 이렇게 하면 표고버섯의 좋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물을 살짝 넣고 볶듯이 찌듯이 하시면 됩니다. 간은 최소로, 표고버섯 자체의 감칠맛으로 맛을 내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생표고와 말린 표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주 드시고 싶으시다면 생표고를 선택하세요. 생표고는 90%가 수분이라 영양소 농도가 낮습니다. 매일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진한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말린 표고를 선택하세요. 감칠맛이 생표고의 5배입니다. 조금만 써도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국물 요리할 때 말린 표고를 우린 물로 국물을 내시면 천연 육수가 됩니다. 인스턴트 다시다 없이도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생표고와 말린 표고를 둘 다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장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말린 표고를 진하게 우린 국물까지 다 드시지 마세요. 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약 사드실 필요 없습니다. 표고버섯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표고버섯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4가지 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은 표고버섯과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근육과 뼈 건강을 챙기면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동물성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표고 두부 조림을 해보세요. 간은 평소보다 약하게 하시고 마늘과 파, 표고버섯 자체의 향으로 맛을 내세요. 두 번째 꿀 조합은 표고버섯과 채소입니다. 당근, 양파,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하면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칼륨이 한 번에 모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것은 표고버섯의 감칠맛 덕분에 소금이나 간장을 반만 써도 충분히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짜게 드시는 습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표고 야채 볶음을 해보세요. 올리브유는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물을 살짝 넣어서 볶으세요. 세 번째 꿀 조합은 표고버섯과 콩 또는 콩나물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혈관 탄력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는 갱년기 이후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콩나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서 드세요. 고기 반찬 대신에 이 반찬을 자주 올려보세요. 네 번째 꿀 조합은 표고버섯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기름진 생선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표고 조림을 해보세요. 고등어 양은 줄이시고 표고버섯, 무, 양파 비율을 늘려서 간은 살짝만 하세요. 이렇게 표고버섯을 다양한 재료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돈 따로 들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표고버섯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검은 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 들어보셨죠? 바로 검은 콩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이 소고기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검은 콩의 혈관과 당뇨 효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은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또 콩에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검은 콩 꼭 챙겨 드세요. 당뇨 예방 효과도 놀랍습니다. 지금 당뇨가 아니더라도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높아서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분들 검은 콩이 도움이 됩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식품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100% 섭취한 그룹과 콩 단백질을 35% 섞어서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공복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어르신들, 단백질을 챙기실 때 고기만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 두부 같은 콩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소플라본이 혈관 내피 기능을 좋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면서 당뇨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 한 번만 더 드세요. 그것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의 뼈 건강 효과와 탈모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건강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우리 어머니들, 골다공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며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전체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무려 95%입니다. 연령별로 60대가 38.3%, 70대가 30.9%입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왜 우리 어머니들이 검은 콩을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고기보다 칼슘 함량은 8배가 높습니다. 이는 3배, 철분은 11배, 비타민 B1은 10배나 더 많습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골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 건강에 이보다 좋은 식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유에는 칼슘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황함유 아미노산은 소변을 볼 때 칼슘 배설을 높입니다. 반면에 콩에는 황함유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칼슘 손실을 적게 만들고 골밀도를 증진시켜줍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 중에서 우리 어머니들께 검은 콩을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탈모 효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죠. 탈모 예방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식품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을 억제합니다. 두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폴리페놀, 철분, 라이신 등의 성분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발 성장을 유도합니다.
주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검은콩이 탈모를 치료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다만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우리 세대 젊어서 자식 키우느라 몸을 못 챙기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검은콩으로 뼈도 지키고 머리도 지키세요. 검은콩 그냥 드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콩의 조리 방법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조리법에 따른 효능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볶는 방법입니다. 콩을 볶으면 단백질 함량이 2에서 3% 증가합니다. 또 볶을 때 콩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특히 갱년기이신 분들께 볶은 검은콩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숙명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며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200도 온도에서 5분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생리 활성이 우수합니다.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검은콩을 볶아서 드세요. 두 번째, 삶는 방법입니다. 콩을 삶으면 단백질 함량이 6에서 7% 증가합니다. 삶으면 단백질 가용성이 증가해서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또 콩에는 피트산이 풍부한데 이 피트산이 철, 아연, 칼슘과 결합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콩을 삶으면 피트산이 파괴됩니다. 미네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밥할 때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면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발효시켜 먹는 방법입니다. 청국장, 된장처럼 발효시켜 먹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되지 않은 일반 콩보다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을 먹었을 때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동물 실험에서 청국장을 섭취시킨 그룹에서 골밀도가 3.9배 증가했습니다. 정상 수치 대비 무려 8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을 챙겨야 하는 어머니들, 청국장을 챙겨 드세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갱년기이시라면 볶아서 드세요. 이소플라본이 높아집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시라면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드세요. 골밀도 개선에 효과가 큽니다. 매일 편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검은 콩밥이 가장 좋습니다. 삶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미네랄도 잘 흡수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복잡할 것 없습니다. 검은 콩밥 해 드시고 가끔 볶아 드시고 청국장 드시면 됩니다. 전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검은 콩 이제 많이 드셔야겠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많이 드시면 장 속에서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장이 약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검은 콩 속 단백질에는 황 성분이 많습니다. 뱃속에서 분해되면 황화수소 가스가 생깁니다. 많이 드시면 방귀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과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g 이하로 드세요. 대략 종이컵 반컵 분량입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칼륨은 천연 혈압약과 같습니다.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다릅니다.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심정지까지 유발합니다. 신장 질환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를 피하세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제 꿀 조합입니다. 검은 콩과 미역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요드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입니다.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요드가 풍부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미역과 함께 드시면 요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과 미역국 최고의 조합입니다. 또 미역의 알긴산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검은 콩과 치즈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콩에는 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치즈의 좋은 칼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로운 식단, 검은 콩밥의 미역국. 사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것이 맞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 두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부, 우리 식탁에서 김치만큼 친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두부의 진짜 효능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두부가 왜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단백질 공급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효능, 콜레스테롤과 혈관 보호입니다.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효능, 우리 어머니들께 특별히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해서 뼈 손실을 완화시켜줍니다. 일부 연구에서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의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효능,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입니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높습니다.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두부 하나로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지키고 뼈를 지키고 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이 우리 식탁에 매일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두부 드셨습니까? 그런데 두부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부가 건강식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두부를 주 9회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서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두부가 좋다고 두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사이가 적당합니다. 두부 100g 기준으로 단백질 10g, 칼륨 120에서 200mg, 열량은 100칼로리 정도입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세요.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하지만 이것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조리법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포화 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고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두부는 구이나 튀김보다 찌개, 조림, 데침 위주로 드세요. 주의사항 3번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두부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두부 양을 조절하시고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두부 적당히 드시면 보약입니다. 과하게 드시면, 기름에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합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낮았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두부에 부족한 철분, 엽산, 비타민이 보충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더해져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금치 속 옥살산이 두부 칼슘과 만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습니다. 데칠 때 옥산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됩니다.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짠 후 먹습니다. 사실상 옥살산이 많지 않습니다. 염려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꿀조합, 두부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두부만 먹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C가 보충됩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장석 환경을 좋게 해서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소화도 편해집니다. 2가지가 만나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번째 꿀조합, 두부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 칼슘, 요드가 풍부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유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중금속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미역의 푸코잔틴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한 번에 공급됩니다.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과식을 예방합니다. 채식을 하시거나 식탁에 고기가 없어도 이 조합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부와 시금치, 두부와 브로콜리, 두부와 미역, 전부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 따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이미 다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입니다.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에 나쁘다는 소문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주 2에서 4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혈관을 막는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쁜 재료와 함께 조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혈관 보약입니다. 생표고와 말린 표고를 함께 활용하세요. 두부, 채소 등 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검은콩에 대해서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뼈 건강에 탁월하고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갱년기이시라면 볶아서 드세요. 뼈 건강이 걱정이시라면 청국장으로 드세요. 매일 편하게 드시려면 검은 콩밥이 최고입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요드까지 보충됩니다. 치즈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하루 50g 이하로 드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두부에 대해서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을 공급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하루 반모에서 한 모가 적당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세요.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찌개, 조림, 데침 위주로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표고버섯은 제대로 조리해서 드세요. 검은콩은 조리법에 따라 드세요. 두부는 적당히 기름 없이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표고버섯, 검은콩, 두부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시던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 지혜가 맞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과학으로 왜 좋은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표고버섯 한 개 더 넣으세요. 검은 콩밥 한 번 더 지으세요. 두부 한 모 더 사세요. 비싼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녀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